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내가 부엌에가 소금을 갖다가 내가 문 밖으로 나와서 나에 뿌렸어. 아, 이건 끝이야, 끝. 이미 작동되고 있는 거야. 그 바이러스는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살을 맞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되게 재밌는 게 저 살이, 나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은 당장의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집에 내가 집으로 기어 들어갔을 때 효과를 발휘해. 그건 굉장히 특이해요. 왜 그러는지는 나도 납득을 못 하겠어. 근데 그건 맞아. 제가 그냥 맞다라는 뜻이 여러 사람을 봤을 때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부정한 일을 겪었을 때 집 문 밖에서 소금을 뿌려. 소금을 뿌려도 되고 황토를 뿌려도 되고 재를 뿌려도 돼요. 그렇게 뿌리는 거야.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을 그렇게 많이 뿌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금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 딱 생각해도 단가 셉니다.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예전 개념으로 봤을 때 그건 굉장히 단가가 세. 그런데 소금이 거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죠. 팥도 뿌립니다. 팥이나 팥죽. 그래서 집에 새로 들어갈 때 나쁜 거를 물리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팥을 삶아서, 팥을 이렇게 삶으면 팥물이 나오잖아. 팥죽으로 익게면 안 돼. 그냥 삶아. 그러면 맹물보다 약간 붉은 빛이 도는 물이 나와. 그 정도 물이 나오겠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무 삶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벽에다 뿌리면 이게 안 나와요. 마르면 이게 없어. 표시가 안 나. 너무 삶으면 말라도 표시가 난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뿌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게 원래는 팥죽을 먹기도 하지만 주변에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사 같은 거 할 때 팥떡을 써야 되는 거고, 팥시루떡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 같은 거 하면 이사 때 봐봐. 이사 때 어떤 기운들이 그 동네에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가면서 기운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약하면 내가 쉽게 말해서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운과 충돌하면, 자식과 부모의 기운이 충돌하면 사산하거나 유산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인공적인 거 말고. 그래서 보통은 자식이 약하니까 자식이 당하는 거고, 자식이 세면 태어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자식이 왼수다. 그래서 그립긴 한데 가까이 있으면 3일만 있으면 싸워. 그래도 잘해보려고 제가 뭐 성지순례 같은 거 갈 때 어머니랑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 이틀 행복합니다. 이틀. 이틀 행복합니다. 느낌 아시죠? 내 자식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자꾸 집안에 사이가 안 좋고 애가 힘들어하고 서로 힘든 거야. 정확하면 요즘은, 예전에는 부모가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요즘은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대여섯 살만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팰 거야 어쩔 거야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좀 멀리 보내고, 뭐 예를 들면 뭐 대학 가면 고맙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가끔 그래도 부모니까 집에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밑반찬도 해주고 하면 또 짜증을 내요. 이놈의 새끼가 치웠다고. 뭔지 알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보통은 그런 갈등은 다 있는데,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면 진짜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극단적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운의 충돌이거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기운이 충돌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들여서 내 자식이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예전에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보면 여자가 바가지를 함들일 때 뭐 바가지를 깨고 들어가고 황토를 넘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을 뛰어넘고 이게 삿된 것들을 끊어내고 기운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야. 이사 갈 때도 지금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 들고 나고 서로 다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누가 이사를 가? 그냥 거기 사는 거요. 특별하지 않으면 대를 이어서 이사 간다는 게 그 일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계속 살면서 만들어진 어떤 기운 시스템이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내 집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걸 화합시키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 팥떡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중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쁜 기운이 따라왔을 때 팥, 소금, 황토, 재, 불도 들어가는데 불은 잘 안 써요. 불은 잘 안 써. 이런 것들로 삿된 것들을 끊고 어떻게 중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을 맞았을 때 들어올 때도 저런 행동들을 해요. 저런 행동들을 해. 그리고 어떤 시작점일 때도 저런 행동을 하는 거고, 이게 생각해보면 뭐 대단하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옛날 것들은 다 단순해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팥은 불로 보는 거예요. 빨가니까 불. 쟤는 불에 탄 거니까 불. 황토 빨가니까 불. 불은 불. 소금은 태양빛으로다가 이렇게 증발시켜서 불이 아니고 옛날에는 자염이라 그래서 솥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끓여요. 그렇게 소금을 만들어. 천일염은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런 방식 자체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끓이는 소금 자염이 좋은 거예요. 천일염은 가장 거지 같은 소금이에요. 천일염이 뭐 몸에 좋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자염을, 소금을, 바닷물을 솥에다 넣고 끓이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나쁜 불순물이 많이 날아가요. 타버린다고. 그래서 그 소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천일염은 불순물이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제된 거 먹어야 돼. 정제된 거 먹어야 돼.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뭐 맛소금이 천일염보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 뭐 가미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MSG도 들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맛소금은 정제된 소금이고, 그러니까 천일염은 어떻게 보면 약수 같은 거지. 약수 좋은 물인 줄 알고 열심히 떠다가 먹었지만 나중에 정부에서 검사해 보면 전부 부적합 떨어진다. 지금 요즘 약수 또 가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싹 없어졌어. 일반 지하수보다는 낫겠지. 산에서 걸러져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하지만 정제된 물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생수 있잖아요. 그거 물 그냥 퍼다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한번 정제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어느 정도 없애고 괜찮은 것만 남겨서 주는 거예요. 정수리로 돌려서, 쉽게 말해 정수리로 돌려서 주는 물이라니까. 근데 완전히 걸러내느냐? 그건 아니고 나쁜 것들은 처리를 해서 돌려서. 아마 제가 아는 상식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그거 물이라고 하는 게, 천연술은 이게 들쭉날쭉하거든. 물의 함량 자체가 변화한다고. 그거 잘못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거 생기면 난리 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제해서 주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물 맛도 항상 유지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불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로 삿된 거를 쫓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뭐 부적 이런 거 할 때 주사 이런 것도 다 빨간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고추가 왜 한반도에 임진왜란 끝나고 들어왔지만 한반도에서 그렇게 확장될 수 있었느냐? 그건 불의 상징. 그래서 이런 게 금줄 할 때도 고추나 숯이 재예요. 같은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쓰잖아.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룰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물리쳐집니까? 안 돼. 하지만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로서 작동한다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을 때 우리들은 그걸 인사라고 인지하는 것처럼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작동 에너지가 있다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하지만 그러니까 성분 분석을 하면 여기에 그런 효과가 있으면 없지. 100% 없지. 그걸 말이라 그래. 하지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약속돼 있다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은 인사를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팔자가 안 좋은 놈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라. 그 문화권적 에너지가 작동을 안 해요. 외국에서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그런 얘기를 해. 다 그런 얘기해. 그런데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집에 들어갔을 때, 살은 집에 들어갔을 때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안 돼. 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저런 상갓집에 갔거나 어디 가가지고 살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개연성이 있는 거야. 내가 개연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소금을 뿌려서 그냥 예방하고 싶어. 그런데 소금이 없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내가 부엌에 소금을 갖다가 내가 문 밖으로 나와서 나에 뿌렸어. 이건 끝이야. 끝. 이미 작동되고 있는 거야. 그 바이러스는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딴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집에 그러면 할 수 없어. 근데 이게 작동 범위가 안에 들어갔을 때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만 하면 되고, 그 밖에 하는 방법 중에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화장실을 들렸다 가면 돼. 중간에 싸고 저런 기운들은 대부분 약간 신령한 기운, 어떤 에너지들은 좀 깨끗한 거기 때문에 더러운 걸 극복 못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려가면 거기서 그게 에너지가 파괴가 돼. 단절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상갓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내가 화장실 들렸다 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 화장실에 가면 안 돼. 문 열고 들어가면 작동이다. 그냥 이게 별로 쓸데없는 건데 가끔 이런 것 때문에 맞아서 고통받는 분이 있어.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진 않아. 로또 1등 이 정도 확률은 아니고 로또에서 한 몇백만 원짜리 맞는 그 정도 확률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맞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병원에 가면 쉬운데 이게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도 봤냐면 무릎이 아파. 근데 그걸 이유를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니까 병원에 갔거든.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아픈데 병원에서는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아프다 하니까 여러 병원을 가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는 건 없는데 혹시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열어봅시다를 한 거야. 열면 안 돼. 관절은 열면 안 돼. 그건 최후로 문제가 있을 때만 여는 거야. 열고 닫으면 열기 전으로 안 돌아간다. 관절하고 이거는 그래. 관절 이거 척추 이런 데는 그 건드리면 안 돼. 뭔 뜻인지 아시죠? 열었어.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다시 덮었어. 덮었어. 그렇게 해서 그 야리안 스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데 또 찝쩍거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스님을 찾아왔는데, 그 스님이 그게 또 홀수날 작동하거든. 작동 날짜가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픈 거 아니요? 뭐 이렇게 딱 찝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걸 이제 처리를 하는데 결국은 풀어내는 거야. 굿이나 이런 게 전부 에너지를 푸는 거예요. 천도제도 에너지를 푸는 거예요. 뭉친 에너지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원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해원의 구조. 불교에도 있어. 해원결진원이라고. 아 진짜라니까. 진짜 하잖아. 해원결진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뭉쳐있는 기운을 푸는 거예요. 마치 어깨 우리 뭉쳐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듯이 하는 거야. 재지낼 때. 예. 그래서 그게 원한이 있는 귀신들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진짜 룰이 다 있다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야. 스님들은 아느냐? 몰라. 내가 장담하는데 몰라. 이거는 한국 문화를 공부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몰라. 그렇게 해서 그 뭉친 거를 푸는 원을 풀어내는 게, 그리고 그 풀어내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해.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해탈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 해탈 얻었다, 안 그러면 성불 받았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써.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다, 문제가 해결돼서 이루어졌다, 처리됐다, 이런 표현을 절해서 해탈 얻었다, 성불 받았다. 기도를 해서 성불 받았다. 난 맨 처음에 그게 무슨 쌉소리인가 이래서 우리는 해탈이나 성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뭐 기도해서 그게 될 깜냥이 아닌데 이게 뭔 개소리요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풀어졌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용법으로 쓰더라고. 그렇게 해서 요 에너지를 푸는 게, 그거는 작동했을 때 풀어야 되는 거고, 작동했을 때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게 귀신도 기운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있는 것도 원한이 있는 귀신 같은 경우는 그걸 풀어낸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씻긴 곳은 씻어내는 거고, 씻어내고 풀어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가면 돼. 화장실 가면 그게 못 따라와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어. 그냥 귀신도 화장실에는 못 따라간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귀신 씌고 이런 사람들 처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에게 오줌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부정한 거를 못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식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보기엔 기론을 바탕하는 쪽에는 다 있었던 것 같아.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 연의 봐봐.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을 해요. 황건적의 난, 장각. 이 황건적, 노란 띠를 머리에 두르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 반란에서 이제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1세대가 이제 동탁, 원소 이런 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세대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지의 영웅들이 나오는 거야. 조조, 그 다음에 뭐 유비, 뭐 송건 이런 애들이, 손책이 원래는 손책. 예, 송건은 약간 쥐새끼 같은 놈이고, 아니 그렇게 나와 진짜. 얍삽하는 놈이고, 원래 그 손책이 대단한 사람인데 형이고 죽잖아. 그래서 송건이 이제 오래 해먹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룰이. 아니 읽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거기에 보면 황건적을 물리칠 때 보면 오물을 끼얹고 뭐 이런 작전이 나온다니까. 걔네가 도수를 쓴단 말이야. 물론 구라였을 걸로 추정합니다. 저는 그 구라를 정확하게 역사로 알거든. 그게 동학농민운동 할 때. 무슨 뭐 부적을 가지고 뭐 진언을 외우고 뭐 주문을 외우면 뭐 총알이 피해가요. 웃기고 있네. 그 뒤로도 나왔어. 뭐 궁궁강강 뭐 해갖고 그걸 뭐 외우면 뭐 이러면 뭐가 텐데. 일본의 기관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삼국지 삼국지의 시대에는 그런 주술성이 먹히던 시절이에요. 황건적도 그렇지만 나중에 뭐 홍건적도 그렇고 백령교의 난도 그렇고 정미군도 그렇고, 눈썹을 빨간색으로 물든 정미군이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 다 종교랑 관련돼.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너는 그런 걸 하면 안 죽어라고 얘기하면 훨씬 용기가 100배가 돼갖고 싸울 수 있거든. 물론 구라입니다. 그래서 구라긴 구라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오물투척 이런 게 나온다고. 군대를 상대로 저쪽에서 황건적이 오는데
군대를 상대로 오물을 투척을 해, 이 미친놈들이. 이게 뭐냐면 부정한 거를 칠해서 그들의 주술성을 풀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거. 아, 그리고 맞다, 거울로도 이게 처리할 수 있는데, 거울로 쫙, 아씨, 이게 또 팔쾌경 이런 거 한번 또 갖고 와봐야 되나? 참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오늘은 요까지만 해줄 거야.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은 힘들게 쫓을 필요가 없고 화장실을 들렸다 가면 그래서 그런 집도 있어요. 뭐 저기 뭐야, 우리 집 애가 입시 때라서 입시가 걸렸고, 뭐 아니면 뭐 혼사가 걸려 있어서 상갓집에 안 가요. 뭐 이런, 이게 지금 사라고 관련된 문화예요, 사실은. 근데 화장실만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다더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살을 맞아서 그러니까 혼사나 그 애가 입시에 걸렸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피곤해지니까 그걸 차단하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살면서? 들어봤죠? 다 그냥 쌉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제일 좀 약간 야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애가 둘이 동시에 시험을 봐서 하나가 조금 뭐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한쪽으로 몰아쓴다, 뭐 이런 또 개념들이 있는데, 그냥 다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들은 그런 식 논리 구조 속에서 전개된다더라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미신 조장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였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뭐 비방이다, 이 세상에 비방은 없어. 건너뛸 수 있는 건 없어. 나름의 특수 논리 구조는 있을 수 있어도 세상에 한 방에 역전시키는 무엇인가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그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비방이 있다면, 이 세상에 180도로 삶을 바꿀 수 있는 비방이 있다면 그놈이 제일 먼저 한다. 그놈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서 청나라까지도 그 불사양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죽어가는데, 황제들이 죽어가는데 그 불사양 먹고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있다면 지가 먹겠지. 황제한테 팔겠냐? 납품하겠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의주가 있다면, 모든 보물을 뽑아낼 수 있는 여의주,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보물이 나오는 여의주가 있다면 1조에도 안 팔겠지. 1조를 뽑아내면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왜 쟤는 몇백만 원에 팔려고 할까? 정답은 짭이지. 예, 짭이지. 제가 어떤 스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저한테 천도제를 지내면 네 팔자가 풀릴 거래. 야, 나 동종업종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나 처음 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 돈 들여서 1억짜리라도 해줘. 잘 되면 10억 준다. 10억. 단 11억은 벌게 해줘야 돼. 네가 그렇게 벌게 해서 갖고 가. 벌게 해서 갖고 가. 내가 1조도 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1조 1억만 벌게 해주면 난 그냥 1억이면 돼. 그런 조건을 제시하잖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후불도 되나요? 를 하면 돼. 마치 아파트 저거 뭐 청약하듯이 그따구로 하면 안 돼.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물건인데 묻지마로 이게 지금 짓기도 전에 이것들이 팔아먹고 있잖아. 이런 불합리한 게 없어.
모든 거는 쉽게 말해 내가 테레비 하면 테레비를 내가 보고 가서 사고 안 그러면 뭐 주문을 할 때도 이미 있는 걸 주문하잖아. 없는 걸 허공을 주문해요. 네 아파트가 3년 뒤에 저 허공에 이렇게 걸릴 거야를 가지고 뭐 10억을 내든 5억을 내든 3억을 내든 하고 있어요. 제일 비싼 거를 존재하지 않을 때 구매하는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거야. 아니 여러분 익숙해서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봉이 김선달이야? 없는 걸 팔아먹어. 근데 있은 뒤에 그 결과값이 나오고 난 뒤에 돈을 준다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걸 제시했을 때 하는 사람은 쪽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말을 바꾸고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물건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판단해 보면 정확하게 나와.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그 조건을 제시하면 돼요. 후불됩니까? 효과 보고 난 뒤에 드립니다. 효과 보고 난 뒤에 두 배 더블 드립니다. 효과 보고 난 뒤에 단 그 효과가 더블 이상은 나야 됩니다. 그 조건만 얘기했을 때 상대가 하면 자기가 물건이 있으면 할 수 있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